우리가 흔히 별미라고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는 기생충이 가득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음식을 먹다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시력을 잃거나 암에 걸리기도 하고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옛날 학교에서 나눠주던 노란 체변 봉투 기억나시나요? 체변 봉투에 배변을 담아 학교에 가져가는 날에는 반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했었는데요. 기생충에 감염된 친구들에게는 구충제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위생 수준이 좋지 않아 국민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기생충 박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죠. 점차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개인의 위생관념도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30만 명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 위험한 음식 첫 번째는 소생간입니다. 옛날부터 소생간은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죠.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소생간을 먹어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았을 만큼 소생간에는 철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B가 풍부하여 피부와 눈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간을 드셨다가는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에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소 생간을 먹고 개회충에 감염된 남성의 사례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소 생간을 먹은 뒤 눈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기생충이 머리와 등 쪽에 번식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 7번의 큰 수술로 겨우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 정도가 이미 개회충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며 분당 서울대병원 우세준 교수팀에서는 눈 개회충증에 감염된 환자들 중 80%가 소생간을 먹은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는데요. 소의 간에는 개회충의 유충이 작은 주머니에 둘러싸인 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간을 그대로 먹으면 개회충의 유충이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을 타고 간과 폐 등 각종 장기에 기생한다고 합니다. 개회충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영상 검사에서는 진단이 되지 않고 자각 증상도 거의 없는데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몸살 증상을 겪다가 자연스럽게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개회충이 혈액을 타고 눈이나 뇌로 이동하게 되면 백내장이나 척수염, 뇌막염, 심지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반복적으로 개회충에 노출될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개회충은 소생간뿐 아니라 천엽과 같은 내장을 생으로 먹었을 때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장을 드실 때에는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민물고기 회입니다. 깨끗한 계곡에서 낚시를 하고 바로 민물고기를 잡아 초장에 드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간혹 깨끗한 일급수에 사는 민물고기는 회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물이 깨끗한 것과 상관없이 민물고기를 드시면 간 디스토마로 알려진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흡충은 민물에 사는 새우렁이에 기생하며 성장하다가 민물고기의 근육으로 파고 들어가 그 안에 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민물고기를 잡아서 회로 먹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간흡충에 감염되면 대부분 증상을 모르고 지내다가 3, 4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담관염이 발생하며 발열이나 복통 증상을 느끼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염이 지속되면 소화불량, 황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흡충이 20년까지 죽지 않고 체내에서 살면서 간 담도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흡충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지목되었을 정도입니다. 2020년 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담도암은 제주시, 함안군, 고창군, 함양군 순으로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중 제주시를 제외한 3개의 지역은 간흡충증 감염률이 높은 낙동강 인근 지역입니다. 민물고기로 인한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날로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자주 드신다면 주기적으로 간과 담도 검사를 통해 간흡충의 여부를 확인해 조기에 약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민물고기로 요리를 할 때 사용한 칼이나 도마 등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감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민물고기를 다듬던 칼이나 도마는 사용 후 끓는 물에 10초 이상 자주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 민물 참게와 가재입니다. 요즘 민물게장 음식점이 많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민물게장을 판매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물 참게를 날것으로 드시면 폐디스토마, 폐흡충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흡충증이란 폐흡충이라는 기생충이 폐에 기생하여 생기는 질병으로 심한 기침과 함께 피석인 쇠농물색의 가래가 나오거나 호흡곤란이 생긴다고 합니다. 증상이 폐결핵과 비슷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은데요.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합병증으로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이 발생할 수 있고, 간혹 폐흡충증이 폐로 가지 못하고 뇌로 정착하게 되면 발작이나 마비가 생기거나 뇌출혈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폐흡충증은 프라지콴텔이라는 약을 한 번만 먹어도 대부분 제거된다고 하니 결핵이나 폐암 등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민물개나 가재 등의 갑각류 음식을 날것으로 먹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드셨다면 항체 반응 검사와 같은 면역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중앙대병원 신종욱 교수팀의 연구에서 폐흡충증에 걸린 환자의 절반 이상이 민물게장을 먹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민물게장을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 드시고 싶으시다면 완전히 숙성되어 충분히 풀어진 것을 드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물 가재를 날것으로 먹으면 위험한데요. 지금은 덜하지만 이전에는 가재로 생즙을 내어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몸 건강하려고 먹던 것이 오히려 병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번째, 생선회입니다. 바다 생선은 민물고기에 비해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바다 생선도 고래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고등어, 갈치, 광어, 낙지, 오징어 등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고래회충은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띤 가늘고 짧은 선충입니다. 우리는 흔히 1에서 3cm의 고래회충의 유충을 보게 됩니다. 이 유충은 살아있는 물고기의 내장에서 기생하다가 물고기가 죽으면 내장 주변의 근육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선을 날것으로 먹게 되면 근육에 있는 고래회충도 함께 먹게 되어 감염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래유충은 사람의 몸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유충 상태로 있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유충이 죽기 전 사람의 몸을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충은 위산에 죽기도 하지만 간혹 위산에 죽지 않은 유충이 위벽에 달라붙어 위장벽을 타고 들어가면 위염, 위궤양 같은 증상이 생기고 위에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또 아주 드물지만 혈관을 타고 뇌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래회충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적인 구충제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 유충을 확인해 제거하거나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 생선회를 드신 후 3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메스껍고 거북하기 시작하면서 식은땀이 나면 고래유충에 감염된 것일 수 있으므로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고래회충은 먹이사슬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사료를 먹고 자란 양식 활어에는 거의 없고 또 자연산
생선에도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고래충에 감염되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회를 드실 때는 드시기 전에 1에서 3cm 길이의 가늘고 긴 유충이 없는지 관찰해 보시고 가급적 잘게 썰어서 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래회충은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연산 생선을 먹을 때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생선을 구입하고 난 후에는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장을 제거해 보관하고 신선하지 않은 생선 등은 60도 이상 가열하거나 영하 20도 이하로 24시간 보관 후 드시면 고래유충이 사멸하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도 1년에 2번씩은 구충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과거에는 인분 비료 사용 등으로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먹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전과 달리 인분 비료 대신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위생 수준도 올라가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위생 수준이 낮은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유기농 채소 등을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구충제를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약국에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구충제는 요충이나 십이지장충과 같은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에만 효과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간흡충이나 폐흡충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기나 생선을 날것으로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잘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는 경우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전문 의약품 구충제를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지식 저금통이었습니다.